노트 21번 대시보드에 대한 설명입니다. 대시보드는 카타코다에서 일단 한번 모양은 봤어요. 결국은 우리가 쿠버네티스를 가지고 노드들의 파트를 돌릴 때 커맨드 라인을 통해서 할 수도 있지만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기반으로 되어 있는 대시보드를 추가 설치함으로써 좀 더 편리하고 좀 더 유저 익스피리언스가 향상되는 측면에서 우리가 접근할 수 있겠죠. 따라서 오늘은 대시보드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고요. 대시보드의 기능은 워낙 많으니까 그 중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수업을 진행해 오면서 익히 봤었던 부분들을 어떻게 커맨드 라인이 아닌 대시보드에서 볼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은 결국 이전 수업에 대한 키워드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요. 오늘의 리딩 아티클 다시 한번 강조를 하지요. 그리고 대시보드는 이론을 설명할 부분은 사실 없어요. 그래서 바로 여러분들이 해봤으면 좋겠다 싶은 중점적인 시나리오들을 실습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기본적인 기능들, 커맨드 라인으로 해봤던 부분들, 이런 것들을 몇 개 뽑았는데 이 외에도 여러분들이 메뉴를 좀 보고 인터넷상의 설명을 보고 하면서 추가적으로 좀 돌려보고 확인하는 것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 수업에 대한 리딩 아티클 설명하도록 하겠고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쿠버네티스에 대해서 지난주부터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알아보고 있죠. 그래서 쿠버네티스에서 우리가 돌리고자 하는 팟, 볼륨, 그리고 얘네들을 총체적으로 지휘 총괄을 하는 리플리케이션 컨트롤러라든지 리플리케이션 컨트롤러는 올드 스타일이니까 이제부터는 이제 쓰라고 얘기한 디플로이먼트에 대한 부분들도 얘기를 했고요. 노드 펫이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인그레스, 즉 외부와의 통신에 대한 부분들도 일종의 쿠버네티스가 미리 만들어 놓은 서비스로 제공이 된다라는 걸 얘기를 했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쿠버네티스에서 오브젝트다 라고 부른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것에 대한 유스 케이스를 디플로이먼트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리플리카 컨트롤러를 포함해서 결국은 서비스 전체가 어떤 식으로든 어플리케이션 혹은 서비스가 디플로이 되는지 따라서 필요한 팟을 띄우는 부분들, 그 팟들이 제대로 동작하는지 확인하고 모니터링한 후 어떠한 이유로 팟이 동작을 멈추면 새로운 팟을 띄운다든지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이론적인 설명을 통해서 버전 1으로 되어 있는 것을 버전 2로 업그레이드 할 수도 있고 혹은 버전 2에서 버전 1으로 다운그레이드도 할 수 있는 등 굉장히 많은 어플리케이션 자체를 우리가 실제 디플로이 할 때 필요한 것들을 상당량 자동으로 해주는 그런 이제 디플로이먼트 컨트롤러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펙이라든지 스테이터스 얘기를 했고 쿠버네티스의 주요 커맨드를 우리가 도커하고 1대1로 좀 매핑되는 것들을 좀 설명을 했고 도커만큼 쿠버네티스도 다양한 명령과 기능이 있으니 어떻게 보면 더 많은 명령과 기능이 있으니 그럴 때마다 이제 찾아보라고 백과사전식의 이제 사이트를 여러분에게 소개를 했었어요. 대시보드입니다. 대시보드는 여러분들이 이제 쿠버네티스 IO에서 다큐멘트를 보고 github.com에서 이게 어떤 것인지 한번 구경을 했으리라 판단을 해요. 결국 여러분들이 이제 방문한 이 GitHub에 가면 쿠버네티스의 대시보드 프로젝트를 볼 수 있고요. 쓱 보면 270명이 예약해서 보고 있고 좋아요가 한 7,800개. 실제로 프로젝트를 이제 포크해가지고 따간 건이 약 2,200건 정도 있어요. 참고로 인사이트 이런 데를 가서 쳐다보면 여러 가지 나와요. 풀 리퀘스트, 즉 누군가가 기능 개선이나 디버그를 하고 새로운 거를 만든 후 요청하는 건데 일주일 사이에
24건의 플리캐스트, 프로포즈드까지 합치면 총 29건이 있다는 거. 뭐 계속 이슈 클로즈 하는 거 보니까 뭐 버그도 잡히고 하나 봐요. 한 사람이 되게 적극적으로 하나요? 디펜더벗 프리뷰. 보트인데? 이 사람은 세바스티안 플로레. 그리고 말신 잘 모르겠네요. 폴란드 사람이래요. 그래서 열심히들 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죠. 머지도 돼 있다, 프로포즈 돼 있다, 클로즈 돼 있다, 오픈 돼 있다. 뭐 이런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요. 컨트리뷰터 정보들도 나름 뭐 열심히 이루어지다가 조금 잦아들다가 다시 2020년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네요. 폭풍처럼 몰아치고 멈춘 사람이 있고 꾸준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컨트리뷰터는 총 어디 보자. 컨트리뷰터는 얼마나 될까요? 컨트리뷰터 숫자가 나오는 게 있는데 잘 안 나오네. 그리고 코드 프리퀀시 더해지고 빼지는 것들, 디펜던시 그래프, 앵귤라하고 디펜던시가 꽤 있네요. 네트워크 정보, 네트워크 그래프 나와라. 기다려 봅시다. 무엇이 있는지. 네트워크 정보 좀 보려고 그랬는데 잘 안 나네. 넘어갑시다. 포크는 이제 이거 가지고 이제 프로젝트를 더 딴 사람들 얘기예요. This network is huge. 알았어. 그래서 안 본 거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따왔어요. 자, 그래서 쿠버네티스에 대시보드 프로젝트가 있고요. 소스 코드가 주로 어떤 언어로 쓰여져 있는지 들어가 봤는데, 고랭귀지들을 일단 쓴 거를 확인을 해봤고, 고랭귀지. 그 다음에 상당량의 코드는 또 TS, 타입스크립트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 HTML이나 이제 웹 테크놀로지들 쓰는 것 같아요. 이쪽은 주로 이제 고로 되어 있네. 그래서 고하고 타입스크립트 이런 거로 쓰고 있고, 이게 이제 여러분들 쿠버네티스 리딩 아티클의 첫 번째 문서였죠. 그래서 웹 UI 대시보드고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한번 거들떠 본 것처럼 모양들이 이렇게 생겨져 있어요. 쿠버네티스의 커맨드 라인으로 할 수 있는 거를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주로 이제 자주 쓰는 기능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선택적으로 UI를 만들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픈소스 코드를 본 이유인데 본인의 회사에 쿠버네티스와 도커로 돌려서 작업을 하는 부분이 있을 때 본인의 회사에서 중점적으로 보고 싶다. 근데 대시보드에 없네?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 오픈소스를 선해가지고 본인의 회사에 맞는 내용으로 채우는 것도 가능하다. 그런 입장에서 본 겁니다. 자, 그래서 리딩 아티클은 대시보드를 보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목적은 이론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없고요. 이론이라는 게 뭐 없죠. 뭐 저거 돌려가지고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웹 베이스드 UI로 제어 관리한다는데 뭐가 있나요? 그래서 대시보드에 대한 몇 가지 요긴한 시나리오들을 이제 좀 하나하나 알아보려고 해요. 첫 번째로는 한번 띄워서 동작시키는 부분들인데 이렇게 카타코다 상에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마지막으로 만들었던 simple deployment.yam을 업로드해서 이제 대시보드를 띄우는 작업을 할 거고요. 띄워져 있는 대시보드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서비스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본 후 심플 디플로이먼트를 실행을 해서 심플 디플로이먼트가 실행이 된 후에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려고 해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커맨드 라인으로 돌려보면서 얌 파일을 우리는 사실 일부만 채운 건데 쿠버네티스가 필요한 정보들은 디폴트로 다 세팅을 해서 했다. 그리고 일일이 우리가 파일을 뒤져가지고 어떤 양 파일을 띄운 거야 볼 필요 없이 우리가 보고 싶은 팟이라든지 이런 걸 지정을 해서 얌을 볼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카타코다 안에 체크 오토 제너레이티드 코드 영어로는 썼는데 사실 얌 보기 편집하기가 있어요. 요거 한번 구경할 거고요.
그 다음에 팟을 3개만 띄우는 게 심플 디플로이먼트죠. 근데 이제 웹 UI 상으로 스케일 업 하는 내용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보는 것처럼 양 파일이 뜨는 거를 이렇게 직접 볼 수 있고요. 스케일 업 해서 3F, 4로 중간 과정 보고, 이게 중간 과정이 커맨드 라인으로 보면은 2분의 2 막 이렇게 뜨겠지만 이렇게 예쁘게 그래픽 베이스로 뜨는 거를 우리가 확인하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스케일 업이 되면 이제 4개가 되어 있는 거를 스스로 확인할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스케일 업도 해봤지만 죽여도 보는 거죠. 지난 시간에 우리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 통해서 실제로 팟을 하나 죽이고 그거에 의해 리플리카 셋이나 디플로이먼트 컨트롤러가 죽어 있는 거를 대신할 한 애를 또 하나 키운 거를 봤죠. 한 팟을. 그래서 딜리트 해보고 딜리트가 된 후 리커버리 되는 과정을 본 후 실제로 다시 4개로 리커버리 되는 거를 웹 UI 상으로 한번 보려고 해요. 그리고 이제 리플리카 셋에 대해서 조금 더 해볼 건데, 우리가 메뉴상으로 리플리카 셋이라는 메뉴를 통해 보는 것과 같이 여기에서 우리가 관심 있는 애들을 눌러서 추가적인 정보들을 확인하는 과정들,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고요. 특별히 우리는 이 팟이 무슨 일을 당했는지를 보기 위해 디테일하고 이벤트 부분에 조금 관심을 기울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보는 것과 같이 IP 어드레스 익스포즈 하는 거.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커맨드 라인으로 했었던 것처럼 실제 웹사이트가 돌아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을 카타코다에서 볼 건데, 그때 우리가 노드 포트로 해가지고 결국은 이 네트워크와 관련된 걸 열었고 그것이 서비스였죠. 그 부분 마이 서비스 이래가지고 카타코다에서도 기본적으로 이 쿠버네티스 대시보드에서 네트워크와 관련된 게 뜨는 거를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고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우리가 디플로이먼트나 팟이나 리플리카셋 이런 것들의 정보를 세부적으로 볼 수 있는 것들, 이런 거를 좀 방법을 알려고 해요. 그래서 오른쪽을 보면 이제 디플로이먼트, 파, 리플리카셋, 리플리카 컨트롤러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있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명령으로 쳤을 때 우리가 클러스터 인포 이런 것들도 있었는데 그와 관련된 정보들 확인하는 건데, 그래픽 베이스드로 돼가지고 노드상의 정보예요. 그래서 현재 CPU, 컴퓨터 메모리 이거에 이제 팟이 어떻게 얼로케이션 되어 있는지를 조금 더 추가적인 정보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쭉 나와 있는 팟들도 확인하는 것들, 클러스터 정보 세부 확인하는 게 있을 거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주로 쿠버네티스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를 해봤던 것들이지요. 그런 부분들 이제 설명을 할 거고, 다음 시간에 이제 서비스라는 개념으로 이제 들어갈 거예요. 단, 카타코다로 실습을 진행할 겁니다. 이유는 대시보드는 설치를 조금 해보면 굉장히 쉽게 가뿐하게 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좀 꼬이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꼬이는 경우에는 이것저것 좀 찾아봐서 설치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지라 대시보드를 설치하는 게 우리 수업에서 1순위는 아니니까 이런 게 있다라는 것과 경험하는 거인지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 애로사항이 최대한 대시보드에는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의 대시보드 실습은 이제 카타코다에서 진행을 할 거고요. 본인이 대시보드를 완벽하게 쿠버네티스 호스트 컴퓨터에 설치를 했고 기능 동작 확인해 봤더니 전혀 문제 없다. 그러면 그 호스트 컴퓨터에 있는 대시보드를 사용을 해서 이 실습들 하는 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교수님은 가능한 여러분들이 좀 쉽게 여러 명이 전부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이 실제 데모, 프랙티스 데모인 경우에는 카타코다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한 번씩 돌려봅시다. 카타코다 앤드 스타트 미니쿠베. 카타코다를 키고요. 그리고 미니쿠베를 스타트 합시다. 여기서 나노라고 되어 있는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을 거예요. 이 에디터를 킬 거고요. 강의 노트 20번에서 썼던 심플 디플로이먼트 얌에 대한 소스 코드를 카피해서 이쪽으로 패스트 하겠습니다. 그리고 카타코다상의 simple deployment.yam이라고 이 파일을 저장할까 해요. 자, 일단 그래서 카타코다 사이트로 갑시다. 카타코다 사이트로 가고요.
매번 들어가는 것처럼 쿠버네티스 인트로덕션으로 들어가서 뭐 그냥 아무거나 하나 잡으면 되는데 했던 것처럼 싱글 노드 클러스터 시나리오를 시작하겠어요 라고 한 후 미니쿠베 스타트 합시다. CPU 2개 항상 보면 좀 빵빵해요. 2기가 메모리에다가 145GB 정도의 디스크를 주니 훌륭하죠. 노트북 좀 중급의 노트북 정도 사양인 것 같아요. 운영체제는 우분투 18.04로 되어 있고 도커 쿠버네티스 버전 나오니 도커 위에서 쿠버네티스 돌리고 있다는 걸 우리가 또 알 수 있죠. 기다려봅시다. 뭐 기다리면 결과가 나오도록 하겠지요. 끝나가나 봐요. 자, 쿠버네티스 넣고 다 떴어요. 쿠베 컨트롤 is now configured to use 미니쿠베. 자, 그러면 현재 여기가 어딘지 한번 쳐다보기 위해서 pwd 하면 루트 디렉토리네요. 현재 파일이 뭐가 있는지 보면 이렇게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상황에서 우리가 나노라고 부르는 에디터를 킬 겁니다. 퍼미션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sudo nano 하고요. 거기 상황에서 우리가 simple deployment yam 파일 교수님 이렇게 해서 카피를 하려고 해요. paste 쫙 가서 붙죠? 저장을 할 때는 컨트롤 O를 누르면 여기 있는 것처럼 write out을 해요. 그래서 컨트롤 O 화면이 이렇게 바뀌고요. 파일 이름을 쓰시오. simple deployment.yam simple deployment.yam 엔터키를 치면 파일이 루트에 저장이 되고요. 나갈 때는 컨트롤 X 나옵니다. 그래서 디렉토리 보면 여기에 simple deployment.yam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activate 카타코다 and start 미니쿠베를 설치 나노로 해가지고 파일 저장하고요. 한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카타코다에서 대시보드를 액티베이트 하는 걸 설명을 했어요. 대시보드 단추를 누를 수도 있죠. 보면 있으니까 요거 안 누를 거고요. 이유는 여러분들 중에 혹여라도 못 따라오는 사람이 있을까봐 카타코다를 쓰기 때문에 호스트 통해 가지고 하는 사람인 경우엔 저 대시보드 단추가 없어요. 따라서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명령을 칠 겁니다. 그렇게 해서 강의노트 18번에 있는 거 기준으로 살리고 우리가 대시보드를 액세스 해가지고 네임스페이스 중에 디폴트라고 되어 있는 거 있을 거예요. 요거를 우리가 이제 구경하러 가려고 해요. 자, 그래서 카타코다가 이렇게 있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강의노트 18번에서 여러분들에게 대시보드를 띄우는 거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일단 터미널 하나 더 넣는 게 좋을 것이다. 왜냐하면 프로그램이 실행돼 버리면 터미널이 이걸 위해서 멈출 거니까. 그래서 오픈 뉴 터미널 해서 3개의 명령을 통해 미니쿠베 add-on 해서 add-on 집어넣고 그 다음에 대시보드도 서비스예요. 그래서 apply 하고 그 다음에 get pass로 해가지고 한번 확인하는 절차를 했는데 해봅시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터미널을 하나 열 거예요. 호스트 컴퓨터에서 하는 사람이라 그러면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하면 될 겁니다. 터미널을 열고요. 그 다음에 미니쿠베 애드온을 추가하는 enable하는 액티베이트하는 작업을 하는데 읍스 이게 깔끔하지가 않군요. 귀찮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손으로 타핑 합시다. add bonds를 enable 합니다. 대시보드에 대해서 엔터를 치면 enable 됐어요. 자, 쿠베 컨트롤 대시보드도 사실상 서비스인 거예요. 어플리케이션. 그래서 옵션 밑에 쿠버네티스의 대시보드의 얌 파일 미리 있다는 거죠. 제가 업로드 안 했는데도 있으니까. 엔터 치면 configured, created 그래서 보면 네임스페이스 대시보드도 만들어지고 서비스가 종종 나오죠. 서비스가 매니저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노드 포트 추가했을 때 네트워크를 위한 게 있는데 지금 우리 대시보드를 위해서도 하나 올린 거예요. 쿠베 컨트롤 get parts 확인하는 거죠. 그 다음에 쿠베 시스템 -w 자, 그래서 보는 것처럼 이제 상태들이 쭉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옵션 때문에 지금 이 상태에서 전부 보여주고 상태가 리프레시 되는 것을 동쪽으로 이제 보여줄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터미널 2 예쁘게 하나 만든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보는 것과 같이 띄워서 이 상태로 하나 만들어서 터미널 2 상태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대시보드를 만나러 가야겠죠. 대시보드는 어떻게 우리가 접근했는지 기억이 납니까? 그것도 강의 노트 18번에 있어요. 강의 노트 18번에 있는 거를 확인해 가지고 이제 우리가 대시보드 웹 화면을 띄우도록 하지요. 프로그램은 떠 있고, 자, 우리가 이제 대시보드에 접속을 해야 돼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강의 노트 18번에서 얘기를 했으니, 하나는 여기서 이제 대시보드 탭을 누르는 건데, 이거 안 한다 그랬어요. 다 그렇다 그러면 보는 것과 같이 도메인으로 접속을 하는 겁니다. 웹 UI니까 우리가 웹 브라우저로 붙으면 되죠. 그래서 카타코다 방금 우리가 하고 있는 저 실습에서 이 도메인 이름을 이제 우리가 알면 접속할 수 있어요. 내 컴퓨터가 아니고 카타코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니 보면 environment katakoda.com 앞에 하나가 더 붙죠. 카타코다가 날 위해서 임시로 웹 서버를 하나 띄워줬다고 보면 돼요. 문제는 지금 내가 띄운 이 카타코다 대시보드에서 요 마지막에 해당하는 애를 알아야 되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스텝 4까지 질주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메인 이름이 짠 하고 나왔죠? 난수예요, 난수. 그래서 보는 것처럼 environment.katakoda.com에 지금 우리가 띄운 얘를 위해서 요 웹서버가 떠서 거기가 웹서버에서 우리의 웹브라우저 접속을 받아준다고 보면 되죠. 누릅시다. 혹은 여러분인 경우에는 그 본인의 컴퓨터에 접속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 보는 것과 같이 화면들이 펼쳐져 있죠. 그리고 현재 오버뷰 이래가지고 나타나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는 이 상황에서 네임스페이스 디폴트로 현재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요. 네임스페이스가 현재 디폴트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 오버뷰를 보고 있으면 됩니다. 방금 쓱 봤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되게 뭐가 많아요, 사실은. 이건 쿠베 노드 릴리즈, 쿠베 퍼블릭, 그 다음에 쿠베 시스템 쭉 뭐가 나오죠. 그래서 쿠버네티스는 솔직히 도커인 경우에는 도커되면 끝 이랬을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많은 소프트웨어들이 뒤에서 열심히 돌아가고 있어요. 따라서 이 간단해 보이는 웹 UI에서도 이것저것 많이 볼 수 있고요. 일단 우리는 간단한 것만 보고 나오려고 하기 때문에 네임스페이스가 디폴트로 되어 있고요. 여기서 오버뷰로 지금 보는 것과 같이 Discovery and Load Balancing 그리고 쿠버네티스 서비스가 떠 있다. 요것들을 볼 수 있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지금 현재 보는 것처럼 Activate 대시보드
이 단계까지 우리가 진입을 했고요. 다음으로 Apply Deployment 단계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쿠베 컨트롤 명령을 통해서 simple deployment.yam을 실행을 했죠. 자, 이번에는 그래요. 그거를 우리가 이제 웹 UI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어떻게 되는지 구경하면서 돌려보면 됩니다. 너무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그래도 좀 나름 재미있게 보기 위해서 자, 화면을 좀 분할할까 해요. 위에는 카타코다, 아래는 웹 UI 대시보드 두 개를 찢었고요. 자, 이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관심 있게 좀 보고자 하는 거는 주로 팟에 대한 설명들이 될 거예요. 팟에 대한 설명들.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오버뷰 상태에 있고요. 오버뷰 상태에 있는 상황에서 한번 위에서 실행을 해봅시다. 터미널 2는 지금 동쪽으로 돌아가고 있는 상태니 터미널 1으로 이동을 했고요. 약간의 반응 속도가 이게 터미널이 작으면 에러가 있네. 자, 아니네. 자, 화면이 내려갔어요. 좀 엔터키를 이게 화면이 좀 최소 사이즈에 대해서 좀 제한이 있네요. 잠깐. 반응이 좀 느려서 그랬네, 반응이. 자, 그러면 같이 좀 보려고 하는데 협조를 잘 안 해요. 클리어 청소 한번 해주고. 됐네, 이제. 자, 이 상황에서 우리가 그러면 서비스를 디플로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 디플로이먼트 하는 거 잊지 않았겠죠? 굽에 컨트롤 어플라이고요. 현재 파일 줘요. simple deployment.yam 해가지고 apply 들어갑니다. 하나, 둘, 셋. 네. mapping value are not allowed in this context. 한번 봅시다. 에러가 났네. converting yam to JSON에서 무슨 에러가 났는지 한번 확인하도록 하죠. 뭐지? 한번 우리 다시 펴서 들어가도록 할게요. 나노 심플파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바로 눈에 띄네요.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면 컷앤 페스트 하면서 친하지를 않았어요. 카인드가 여기 있으면 안 됩니다. 내려가야 돼요. 그리고 메타데이터도 제목이 붙는 줄마다 한 번씩 땡겨졌네요. 그리고 스펙 이렇게 그 줄 달라지면 문제 있는 거예요. 스펙도 내려오시고 레플리카 셀렉터 온 김에 템플릿 메타데이터 쭉쭉쭉 한번 봅시다. 아래쪽은 문제가 없는지. 자, 문제가 없어요. 이제 컨트롤 O로 저장하고 컨트롤 X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청소 한번 해줘서 위로 끌어올리고 아까처럼 이렇게 내려가는데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 그리고 이제 예쁘게 다시 맞췄어요. 자, 그러면 다시 디플로이 하러 갑시다. 엔터. 네. 또 왜? 라인 6번. 꼼꼼히 봐야 되는데 교수님의 귀찮음이 여러분들의 오해와 혼돈을 부르고 있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한 칸이 더 들어갔어요. 스펙. 참 까칠하죠? 인정. 컨트롤 X. 그래서 다시 청소. 자, 다시 실행합시다. 크리에이트 됐어요. 예쁘다. 자, 아래 확 바뀌는 게 보이죠? 이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자, 주황색이죠? 살포시 올려놓으면
지금 펜딩, 디플로이먼트도 펜딩, 팟도 펜딩, 리플리카 셋도 펜딩 상태예요. 자, 기다립시다. 오호, 리프레시 자동으로 되는 거 보이죠? 지금 러닝 100%, 러닝 팟은 러닝이 3개예요. 100% 됐고요. 디플로이먼트는 지금 우리 하나 했잖아요. 그래서 보는 것과 같이 100%, 그 다음에 리플리카셋 디플로이먼트 안에서 하나 돌아가면서 지금 100%가 된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실시간으로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게 웹 UI의 장점이죠. 그래서 통상 이런 데이터 센터에 관리하는 장소로 가면 모니터가 되게 많아요. 그 뭐 종종 봤죠. 뭐 경찰, 뭐 소방관, 우주 뭐 센터 뭐 이런 거에 비슷해요. 그래서 서버실 관리하는 곳에 들어가면 모니터들이 굉장히 많고요. 실제로 이렇게 화면들이 둥둥 떠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그냥 쓱 뒤에도 살펴보겠지만 여기 디플로이먼트에 보면 마이 디플로이먼트 우리가 띄운 거가 마이 디플로이먼트라고 이름을 줬었어요. 잊으면 안 돼요. 보여줄까요? 자, 여기 보면 우리가 my deployment라는 이름으로 띄웠죠. 그리고 옆으로 좀 가라잉. 여기 앱에 my deployment example 앱이다. 그래서 라벨이 앱 my deployment example 앱이 있고 리플리카 3로 해가지고 파 3개 잡은 거 나타나는 거 볼 수 있고 컨테이너는 nginx와 redis 이 예쁘게 쫙 나오죠. 그래서 그 중구난방으로 나온 것 같지만 그래도 나름 예시되게 보고 있으면 이렇게 의미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팟도 쭉 나오는 걸 볼 수 있는데 자 비교를 위해서 한번 후배 컨트롤 get 팟즈 3개 딱 나온 거 이름들을 보여주려고 그랬어요. 이름 164R29 164R29 떠있는 거 보이죠? 앱은 이거다. 팟 템플릿스 해시 이건 지가 만든 거고 미니쿠베 베이스로 동작을 하고 있다. 위에는 없는 추가적인 정보 러닝 상태다. age에 대한 부분이 있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CPU나 메모리에 대한 상황들도 쭉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쿠베 컨트롤로 get 5를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리플리카 셋이 있죠. 744예요. 744 리플리카 셋은 앱에 대한 라벨, 지가 준 팟 템플릿 3개의 팟 중에 3개 떠 있어요. 3분 됐고요. 여기서는 없지만 엔진X 레이티스트 버전과 레디스가 돌고 있다는 걸 또 보여줍니다. 서비스. 지금 우리는 쿠버네티스 마스터 서비스 하나 있어요. 이거. 그거가 떠 있는 거. 클러스터 IP. 나중에 네트워크 주로 설명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 포트 넘버에 대한 부분들도 설명이 되어 있는 거 볼 수 있죠. 그리고 요런 뭐 시크릿은 보안이라든지 이런 건데 인증에 대한 건데 우리는 건들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보는 것과 같이 우리가 대시보드를 사용을 해서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로 확인했었던 상당량의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동적으로 바뀌는 것들을 반영받아가면서 참 편하게 보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를 다시 합치도록 할게요. 그리고 끌어내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방금 한 것이 심플 디플로이먼트를 디플로이 했고요.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명령, 실제로 화면이 거의 동일하게 나온 걸 볼 수 있습니다. 아, 이거는 한글로 세팅했을 때였었고요. 지금 여러분들하고 하고 있는 건 영어인데 별반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죠. 다음은 뭡니까? 커맨드 라인으로 사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얌 파일이 뭔지 쿠버네티스를 통해서 확인했었죠. 그거를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스케일 업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우리가 구경하는 거를 이제 하기 위해서 다시 대시보드로 돌아가고요. 화면이 좀 크다. 여러분들한테 그냥 동적인 정보만 보여주면 될 것 같으니 자, 여기서 우리가
디플로이한 서비스의 얌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디플로이먼트에 쭉 따라서 오른쪽 끝으로 가면 이런 애들이 있어요.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어요. 여기서 스케일과 에디트가 있는데 여기서 에디트를 누르면 이런 화면이 뜹니다. 그래서 강의 노트 기준으로는 얌보기 편집이라는 한글 메뉴로 썼지만 방금 본 바로고요. 한글 메뉴이기 때문에 약간 좀 차이가 있어요. 버전도 좀 업되기는 했고 그래서 이 화면이 여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일단 제이슨 포맷으로 되어 있는 거는 브레이스가 열리고 닫히면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얌으로 되어 있는 건 우리가 주로 에디팅해서 입력했던 것들이죠. 방금 전에 우리가 심플 디플로이먼트 얌에서 했었던 내용들이 들어있고 지난 시간에 쿠베 컨트롤 명령으로 봤었던 것처럼 운영자가 직접 입력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추가로 넣고 있어요. 보면 여기 스펙도 있고 리플리카 셋3 우리가 타이핑했던 거죠. 라벨 준 거, 템플리트, 그 다음에 쭉 아래에 엔진엑스하고 레디스에 대한 부분인데 엔진엑스에서 자동으로 여기가 레디스고 여기가 엔진엑스예요. 우리가 타이핑하지 않았던 것들은 이제 자기네가 해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내가 필요하면 방금 돌렸던 심플 디플로이먼트 얌에 대한 거를 볼 수도 있고 여기서 에디팅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업데이트 버튼 누르면 업데이트 해서 실행합니다. 참 편하죠. 그래서 웹 UI가 이런 식으로 내가 막 커맨드 라인으로 명령 치고 에디터 열고 막 나노 에디터 열고 작업하고 저장하고 이런 것보다 익숙해지면 상당히 편하다라는 거고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지금 이 액션은 이 명령에 상응합니다. 쿠베 컨트롤 얌 파일 도입하는 거하고 상응합니다. 이렇죠. 우리는 뭐 안 바꿀 거니까 캔슬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리플리카에서 파쇄 개수를 증가시키는 것을 또 이제 명령을 손으로 줘가지고 할 수 있는데 지금은 편해요. 여기서 스케일 명령이 있고요. 그러면 보는 것과 같이 0이었다 3으로 바뀌죠. desired replica 지금 팟을 우리가 3개 팟을 3개 열어달라고 했는데 요거를 내가 바꾸고 싶다. 강의 노트 기준으로는 4 그리고 스케일 버튼을 누르면 기다려 봅시다. 바뀌죠. 지금 하나가 더 늘어난 거예요. 3개는 러닝이고 하나는 펜딩이죠. 오케이, 완료됐어요. 그래서 4개 중에 4개가 성공적으로 돌고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딜리트도 할 수 있는데 일단은 냅두려고 해요. 자, 그래서 보고 있는 것과 같이 커맨드 라인을 통해 가지고 확인했었던 본인이 보고 싶은 거에 대한 얌을 읽는 행위도 했고요. 심지어 여기서는 내가 수정하고 액션 버튼 누르면 동작이 된다라는 것도 업데이트 버튼 누르면은 내가 수정한 것에 의해서 반영이 되는 것도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디플로이먼트의 스케일 변경하는 것도 3에서 4로 아주 쉽게 하고 화면상으로 여기 중간 화면 캡처한 거예요. 4개가 있는데 3개는 기존에 돌고 있었던 초록색에 하나가 펜딩 상태였다가 바뀌는 걸 볼 수가 있고 그에 맞춰 디플로이먼트나 리플리카 셋도 작업이 벌어져야 되니까 모두 이것들이 주황색이었다가 바뀌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보면 영향을 받는 애들이 나타나요. 여기에 첫 번째 디플로이먼트는 당연히 디플로이먼트가 영향을 받고 있고요. 3개였었던 팟 중에 하나가 지금 생기면서 색깔이 지금 이렇게 회색으로 돼가지고 진행형이다라는 거 나오는 거 리플리카 셋도 4개에서 3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진행형이다라는 거 있고요. 마치면 얘네들이 각각 주황색, 주황색이었던 거가 모두 초록으로 바뀌듯이 초록색, 초록색, 초록으로 바뀌는 걸 볼 수 있어요. 너무 순식간에 메뉴가 지나가기 때문에 교수님이 여러분들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중간 화면을 좀 크게 캡처했습니다. 그래서 이 중간에 색깔 바뀌는 부분들, 모양 바뀌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지금 확인할 수 있게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요것도 우리 명령으로 했었던 것들이니까 다음 단계는 보는 것처럼 팟을 하나 전부 지우는 거 아니에요. 팟을 하나 지워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우러 가봅시다.
팟을 지우는 메뉴는 앞쪽에서 있었어요. 여기 쭉 가면 파드가 있고요. 팟, 여기 팟에 딜리트가 있어요. 디플로이먼트 지우는 거 아니에요. 팟 지우러 갈 거예요. 팟. 방금 만든 애 지우면 좀 섭섭하니까 맨 아래 오래 산애로 해가지고 딜리트입니다. 그러면 영어로 되어 있는 설명이 나오는데 한글로 된 것도 뭐 상응해요. 여기 보면 Are you sure? 그러면서 29에 끝나는 29를 죽일 거야. 그리고 참 친절하죠. 다시 또 이거는 이거에 상응하는 명령이야. 우리 손으로 입력했었던 쿠베 컨트롤 딜리트 그 다음에 팟 이름 써주는 거가 여기 나오는 거 볼 수 있어요. 자, 치울게. 딜리트. 얘도 보고 있어야죠. 하나 주고 나서 주황색이고 여기는 하나 주고 하나 있으니까 순간적으로 6개. 그리고 방금 전에 얘네 색깔도 쫙쫙쫙쫙 바뀌고 그랬어요. 뭐 한 번 더 보고 싶으면 하나 더 죽여도 돼요. 그래서 13분 13분에 3분인데 18초짜리가 하나 탄생한 거를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손으로 한번 죽였다가 자동으로 리플리카 셋이 디플로이먼트 컨트롤러 안에 있는 리플리카 셋이 이제 자동으로 하나 살리는 모습을 실제로 웹 UI를 통해서도 이게 되는구나 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확인을 했다 라는 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디플로이 한 시나리오에 대해서 팟을 하나 죽였고 죽으면서 보는 것과 같이 하나, 둘, 셋, 네 개였는데 네 개였죠. 하나가 죽으면서 하나가 또 살아나니까 순간적으로 5개인 상황이 벌어져요. 5개인 상황이 벌어지는 거고 그래서 하나는 돌아가시고 하나는 새로 생기겠죠. 디플로이먼트하고 리플리카 셋이 영향을 받으니까 각각 색깔이 바뀌었던 거를 중간에 화면에 캡처해서 또다시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면 모두 초록색 창으로 보는 것과 같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리플리카 셋에 대해서 정보를 보러 갈 거예요. 우리가 이전에 손으로 직접 쿠베 컨트롤 명령을 주면서 확인할 수 있던 것도 봤고 마우스로 꾹꾹 눌러도 상당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리플리카 셋이 제일 열일하고 있으니까 우리 리플리카 셋 뭐 하고 계신지 구경 한번 하러 가죠. 자, 오른쪽에 있는 단추들 눌렀는데 이번에는 쭉 내려서 우리 리플리카 셋 지금 4개 판 열심히 돌리고 있는데 자세히 알아봅시다. 그러면 이름 누르면 돼요. 그러면 메타데이터가 쫙 펼쳐지지요. 몇 살, 그 다음에 프로그램 안에서의 뭐 아이디, 기타 라벨, 이거는 내가 준 거, 이건 자동으로 만든 거, 그 다음에 기타 뭐 정보들이 나오고요. 팟을 요약해서 4개 디자이어드 돼 있고 4개 러닝한다. 그리고 앞쪽에 있었던 정보들 다시 한번 나와주고 여러 개가 있으면 스크롤 할 수 있어요. 이벤트. 그래서 현재 보는 것과 같이 5개의 메시지가 있죠. 팟 만들었다, 팟 만들었다, 팟 만들었다. 하나 죽인 다음에 살렸으니까 상황이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언제 이루어졌는지 날짜 정보들이 있고요. 이런 거는 좀 더 디테일하게 이렇게 올려놓으면 추가 정보들이 초 단위까지 나오니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는 것과 같이 우리가 아까 디폴트 네임스페이스에서 이렇게 오버뷰 상태에서 원하면 들어가서 구경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리플리카 셋을 구경하는 23페이지, 24페이지, 25페이지인데 뭐 하는 김에 쭉 그냥 나가버리면 34페이지, 35페이지에 있는 건 마찬가지로 리플리카 셋 외에도 디플로이나 팟도 구경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좀 잠시 후에 얘기합시다. 그래서 한 김에 들어가 봅시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My Deployment 내가 양 파일 만들어 가지고 돌린 Simple Deployment죠. 얘도 보면 쭉 정보들이 나와요. 20분 지났고 그 다음에 라벨 그 다음에 나중에 업그레이드에 대한 얘기할 건데 기본적으로 롤링 업데이트 하나하나 이렇게 팟을 죽이고 살리고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팟은 내기 요청한 거 되어 있다라고 나오고요. 기타 뭐 컨디션, 리플리카 셋은 뭘 쓰고 있는지,
이벤트. 그래서 보게 되면은 스케일 업 한 거 나타나죠? 그래서 보는 것처럼 3개에서 4개로 스케일 업 한 부분들에 대한 게 나오는 거를 또 볼 수가 있어요. 이번에는 이 워크로우드 다시 오버분 눌러서 하수로 갈 수도 있는데 왼쪽 메뉴를 보면 이 워크로우드라는 단추가 있잖아요. 아래 여러 개가 있고 따라서 워크로우드 누르면 이렇게 나타나는데 내가 그냥 팟을 보고 싶어 그럼 이거 누르면 돼요. 그럼 팟만 나타나죠. 거기서 맨 마지막에 탄생한 애가 얘예요. 하나 그래서 하나 들어가면 보는 것과 같이 8분 됐다. 미니쿱의 노드로 동작하고 있으며 본인의 그 소속한 팟의 IP 어드레스 나와요. 기타 컨디션, 이니셜라이즈도 되고 레디 되고 쭉쭉쭉쭉 본인이 그랬다. 컨트롤드 바이 리플리카 셋에 의해서 동작을 제어받고 있고 이거는 팟 자체 정보입니다. 이것도 쿠버네티스 컨트롤 명령 줘가지고 봤던 거예요. 보면 미니쿠베에서 만들어서 그 이미지 풀링 하죠. 풀링도 이미지 석세스풀리 한 다음에 컨테이너 띄우고 컨테이너 시작하고 레디스 가져와서 컨테이너 띄우고 컨테이너 시작하고 그래서 보면은 엔진엑스 컨테이너가 있고 레디스 컨테이너가 있다. 이미지는 이걸 쓰고 있다 라는 정보가 또 나오죠. 아까 봤었던 리플리카 셋도 누르면 바로 나오고요. 리플리케이션 컨트롤러 요거는 우리 리플리카 셋의 요거에는 있지만 별도로 리플리카 컨트롤러는 여기서는 안 나와요. 우리 디플로이만 했으니까. 디플로이 그럼 아까 우리 봤었던 디플로이 정보 다시 볼 수 있어서 이렇고 그래서 방금 우리가 한 것처럼 우리가 오버뷰에 가면 뭐 있어요? 우리가 지금 띄운 심플 디플로이먼트.yam은 디플로이먼트 안에 팟들 4개에 세부적으로 리플리카 셋이 동작을 하고 있고 서비스는 쿠버네티스 기본이 있잖아요. 따라서 디플로이먼트, 팟, 리플리카 셋은 동작을 했고요. 나중에 이 크론자, 뭐 데몬 셋, 그 다음에 잡스, 리플리케이션 컨트롤러, 스테이트풀, 인그레스 서비스 이런 거는 이제 추후에 우리가 알아가게 될 겁니다. 그 외에도 위에 정보들이 쭉 있어요. 위에 정보들이 있어서 관심 있는 사람들은 꾹꾹꾹꾹 한 번씩 눌러보면 또 여러분들이 원하는 정보를 웹 베이스드로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미리 한번 구경하는 거 시작한 김에 보면 예를 들어서 노드, 쿠버네티스 노드 구경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미니쿠베 통해 가지고 돌리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우리가 카타코다에서 아까 이 컴퓨터가 2GB 램에 146GB 가지고 있고 CPU 코어 2개라 그랬는데 여기 CPU에 대한 정보 약 37% 쓰고 있고요. 컴퓨터 메모리는 아까 2기가였는데 약 5.6% 쓰고 있네요. 그쵸? 그 다음에 리미테이션은 각각의 리미테이션이 걸린 것들 볼 수가 있고요. 미니쿠베를 뭐 누르고 들어가면 지금 쿠버네티스 카타코다에서 날 위에서 제공한 미니쿠베의 그 노드 정보예요. 잘 나타나죠? 그림이 예쁘죠? 아래쪽에 쭉쭉 보면 IP 어드레스 뭐 이런 것도 나오고 확실히 눈이 가는 거는 CPU, 코어가 2개였잖아요. 그래서 하나 쪽에 지금 38%가 쓰이고 있고 오른쪽은 지금 안 쓰고 놀고 있네요. 컴퓨터 메모리,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와요. 컨디션 나오고 있고 돌고 있는 팟들인데 팟이라고 해놓고 여기 되게 많죠. 쏘리. 팟이라고 해놓고 되게 많은데 내가 돌린 애들은 이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대시보드 관련돼서 뜬 거예요. 그 외에는 그 DNS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 보이죠? 쿠베 프록시, 쿠베 컨트롤 매니저. 이거는 내가 띄운 게 아니에요. 쿠버네티스가 뜨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고 따라서 교수님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쿠버네티스는 뒤쪽에서 굉장히 많은 소프트웨어들이 돌고 있어 라고 얘기한 게 실제 맞는 거죠. 그리고 우리 네임스페이스라는 것도 한번 눌러보고 그러면 우리는 지금 아까 구경했었던 것 중에 디폴트에 와 있어요. 디폴트. 그래서 뭐 궁금한 것들 이렇게 한 번씩 들어가서 액션만 취하지 않으면 되니까 구경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떤 부분까지 했느냐면 리플리카 셋 눌러가지고 구경하는 거 해봤고요. 그리고 뒷부분에 34페이지부터 디플로이먼트 팟도
우리가 정보 보는 거를 웹 UI로 편안하게 명령 안 치고 받고 그에 해당하는 화면들도 넣어놨으니까 확인하세요. 그리고 방금 아예 이렇게 우리가 띄운 디플로이먼트나 팟 외에 실제로 이 카타코다에서 제어하고 있는, 카타코다가 제공한, 즉 쿠버네티스가 관리하고 있는 노드 정보들도 우리가 이렇게 본 것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벤트 뭐 이런 것들도 들어가면은 또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이제 마지막 하나 남은 것 같아요. 네트워크를 뚫어보는 거를 이제 카타코다 위에서 뚫어보면서 이때 또 웹 UI가 바뀌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구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고 지금 해온 것처럼 앞쪽에서 우리가 노드 포트라는 결국은 외부에서 접속 가능한, 즉 우리의 파드들이 있는 이 디플로이먼트 외부에서 이 디플로이먼트로 들어가기 위한 작업을 이미 했었어요. 그거를 웹 UI 인터페이스로 확인해 가면서 이제 하자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앞쪽에서 우리가 이미 했었던 거를 한번 복기해 보면 쿠베 컨트롤로 expose 명령을 줬고요. 그러면서 deployment는 my deployment에게 80번 포트를 열어라 라고 했습니다. 80번 포트를 열어주세요 한 거고요. 열어준 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명령 get service, my service에서 들어갔죠. my service는 뭐예요? 80번 포트를 열어주세요. 타입은 노드 포트로. 요거는 나중에 설명한다 그랬죠. 그리고 이 80번 포트를 여는 행위를 우리가 my service라고 칭했습니다. 따라서 이 명령을 우리가 카타코다에서 실행하도록 해볼게요. 붙여넣기. 카피가 안 됐나 보네. 자, 카피 복사. 돌아가신 건 아니고 반응이 잠깐만 약간 반응이 느려요. 지금 엔터를 치고 있는데 반응이 느려요. 커넥션 투 도커 클로즈네. 지금 카타코다님이 마탱이가 가셨나 봅니다. 매우 슬프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에이, 안 돼. 이러지 말지 그랬어. 잠깐만. 제대로 동작하신 겁니까? 서비스를 보면 알 수 있죠. 이런! 여러분들한테 카타코더가 끊겼어. 여러분들이 하는 거야. 지금부터 파이팅 하려고 그랬는데 돌아버렸네. 자, 그래서 아까 결국은 우리가 앞쪽에서 저 expose deployment 한 다음에 my service를 했을 때 지난 수업에서 결국은 서비스 쪽에 뭐가 생겼었어요? my service가 생겼었어요. 자, 봅시다. my service가 생겼네. 그쵸? 쿠버네티스 매니저 혼자 있었는데 마이 서비스가 생긴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앞쪽에서 우리가 손으로 명령을 쳤었던 부분들이 있으니까 쿠베 컨트롤 get 서비스 하고 마이 서비스 한번 쳐봅시다. 이거는 앞쪽에서 했었던 명령 동일한 거예요. 명령을 통해서 포트를 확인하려는 거였고 보면 80번 포트가 이걸 확인해야 되는 거죠. 외부에서는 31,563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손을 사용을 해가지고 expose 명령으로 80번 포트를 외부에서 볼 수 있게 열었고 이것이 31,563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웹 UI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웹 UI로 확인해 보면 결국 이 my 서비스를 누르면 되겠죠? 여기 누르게 되면은 명령 쭉 정보들이 일단 나오는 거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자, 노드 포트라 그래가지고 보는 것처럼 하나가 생긴 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노드 포트가 생겼다는 걸로 우리가 이게 서비스가 제공이 되는 거구나 라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을 쭉 쳐다보면 우리가 만든 4개의 엔드포인트 얘네들은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expose를 위해서 뚫었지만 그 안에
지들끼리 쓰고 있는 IP 어드레스 체계를 보면은 172.168.10.789 이렇게 돼가지고 있고 팟이 4개가 오롯하게 있는 거를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그냥 해보려고 해요. 뭐라 그러냐면 그 외부에서 구멍을 뚫기는 뚫었는데 한번 그냥 얘네들의 접속을 한번 해보는 행위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IP 어드레스 172.180.10이에요. 포트 80번으로 할 수 있으니 외부에서 들어가지 않고 그냥 내부에 있는 걸로 한번 해봅시다. 컬 그리고 HTTP의 앞쪽에서 아까 봤었던 그 서비스의 엔드포인트 중에 요 놈을 172.180.10 172.180.10 포트 80 요거는 내부 IP 쓴 거예요. 엔터 치면 쭉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이거는 우리가 구멍 뚫은 거하고 상관없어요. 구멍 뚫은 거하고 상관없이 우리가 디스커버리 앤 로드 밸런싱에서 서비스 타고 들어가서 마이 서비스로 가보니 돌아가고 있는 애들 중에서 이제 내부 IP 어드레스 구경한 셈이고요.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내부에서 우리가 지금 구멍 뚫은 것 말고 내부에서 돌아가는 것도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외부에서 뚫고 들어갈 거니까 외부에서 뚫고 들어가려고 그러면 포트 넘버를 뭘 써야 된다고요? 아까 커맨드 라인으로 썼을 때 3만 땡땡이었는데 여기 딱 보세요. 여기 예쁘게 나와 있죠. 31,563이에요. 자, 우리 손으로 타이핑했을 때하고 똑같은 건데 지금은 보는 것과 같이 UI에서 이 정보를 꺼내려고 해요. 네가 왜 나오니? 31,563이 포트 넘버로 쓰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앞서에서 구멍을 노드 포트를 뚫어가지고 31,563을 사용해서 들어갈 때에 IP 어드레스를 어떻게 썼는지 기억이 나나요? 그때 우리가 IP 어드레스를 이렇게 알아갔어요. 쿠버네티스 서비스에 대한 IP 어드레스를 커맨드 라인으로 확인한 후 그걸 타고 들어갔었어요. 이전에 강의 노트 보면 다 나옵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우리가 알아야 될 놈은 쿠버네티스의 IP 어드레스를 알아야겠죠. 쿠버네티스 그리고 정보가 쭉쭉 나오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쿠버네티스의 IP 어드레스 여기서 지금 보게 되면은 여기 있죠. 엔드포인트 172.1004 자, 172.1704 이거 여기가 참 약해요. 교수님이 이런 게. 자, 그러면 이번에는 얘를 타고 들어가 봅시다. 강의 노트를 또 끊어졌네. 그러지 마. 왜 나한테 왜 그래. 플리스 리플래시 하면은 뉴 인바이러먼트일 텐데. 그러네. 카타코다가 좀 불안하네요. 오래 쓰다 보니까. 아, 이게 시간 제한이 있나 보다. 지금처럼 이렇게 오래 끌면은 아마 끊어지나 봅니다. 자, 캡처해서 돌아오면 이래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고 그림 기준으로 설명을 하면 자, 이렇게 우리가 익스포즈 시켜가지고 80번 포트를 노출했고요. 그거에 대한 정보를 확인했을 때 포트 넘버가 뚫린 거를 봤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마이 서비스가 열린 거를 확인해서 웹 UI 상에서 들어갔죠. 웹 UI도 철폐됐나? 그러네. 빙빙 도는 거 보니까 다 날아간 것 같아요. 카타코다는 제한 시간이 있다. 오늘의 교훈이네. 자, 그래서 마이 서비스 만든 거 기반으로 가가지고 우리가 거기서 로컬 IP 어드레스들, 호스트들의 엔드포인트들 4개 팟의 주소값을 가져와서 80번 포트를 해보는 거 그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쿠버네티스 대장님에 해당하는 애의 IP 어드레스 알아보는 것도 이제 확인하려고 했는데 그림상으로 이래요. 그림으로 캡처해 놨으니까 아까 쿠버네티스 익스포즈 한 거 그리고 이게 익스포즈 됐다는 명령과
우리가 구멍이 80번에 대해서 어떻게 뚫렸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get 서비스한 게 있고요. 이거를 이렇게 확인할 수도 있지만 아까 전체 오버뷰 화면 중에서 어디를 들어간다? 마이 서비스를 보기 위해 디스커버리 및 로드 밸런싱을 들어가서 서비스. 그러면 마이 서비스, 우리가 익스포즈한 서비스가 열려요. 아까 거기서 뭐 했어요? 안에 있는 얘네들 엔드포인트 주소 한번 확인한 다음에 얘네들이 80번 포트로 되어 있으니 뭐 외부에서 80번 포트 노드 포트로 연구하기 전에 그냥 장난삼아 이 IP 어드레스, 내부 IP 어드레스 가지고 한번 컬을 해본 거고요. 그렇게 해서 172.180.9의 80번 포트를 컬했더니 화면이 나왔어요. 그게 172.180.8번이 세 번째 해당하는 애였네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구멍 뚫은 거에 대해서도 해봐야 되니까 이번에는 디스커버리 및 로드 밸런스에서 서비스 다시 들어간 후 쿠버네티스 지난번에 커맨드 라인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쿠버네티스 서비스의 정보 확인했었죠. 현재 교수님이 캡처할 때 기준으로 얘의 IP 어드레스는 172.17028이었어요. 그래서 두 개를 합친 거죠. 즉 쿠버네티스 서비스의 IP 어드레스에 마이 서비스에서 구멍 뚫은 그 포트 넘버를 두 개를 여기 있어요. 31136 두 개를 웹 UI에서 확인해서 합쳤고요. 그래서 결국은 익스포즈한 포트를 통해서 외부에서 들어가는 거를 한번 해본 겁니다. 그래서 요 대목에서 요거 확인하고 요거 실습하려고 했는데 끊긴 거네요. 여러분들도 한번 직접 해보면 뭐 경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호스트 컴퓨터에서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끊기지 않을 테니까는 쭉쭉 진행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뒷부분에 있는 거는 아까 설명했었던 부분들이에요. 요거에 대한 설명은 하지 않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대시보드를 사용을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서비스를 디플로이하고 모니터링하고 제어하고 확인하는 부분까지는 했습니다. 이제 조금 더 한 발씩 앞으로 나갈 거고요. 쿠버네티스의 서비스라는 컨셉, 이 서비스가 무엇인지 이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읽는 것이 다음에 리딩 아티클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오늘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어요.